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쿠합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에 지금 주택을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막 산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작년부터 지방에 집을 사지 말고 차라리 서울 가서 이런 쪽에 이렇게 강북 지역에 집을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왜냐면은 차라리 부산에 지방에 집을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지 간에 집을 사지 말고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고 차라리 서울 가서 집을 사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한 번 더 현주택 현상을 부동산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집도 안 보고 사간다는 겁니다. 도봉구 빌라도 동난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서울이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인 지역이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누구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이 많아져도 서울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집값은 상승한다는 것이죠. 영끌족 재개발 기대의 강북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하면 늦었죠. 이미 진짜 열차는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죠. 지금 가는 거는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사가요. 요즘 들어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창동은 진짜 제일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 뛰는 지역. 제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제 서울에 가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창동에 우리 사장님이 창동에 사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답니다. 거기는. 그래서 자기집 창동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때 다 올랐는데 창동만 올랐죠. 서울에. 그만큼 창동이 외면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동까지도 지금 막 지방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도봉구 창동의 빌라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재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서울 중공업지역인 창동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도봉구 창동의 A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들어 매물을 보지도 않고 창이동과 창삼동 등 중공업지역 연립, 다세대 주택에 갭 투자를 하는 매수인이 늘었다면서 현재 창이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 요청 동의를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 개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된 지금 가격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개발 호재가.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공급하면은 가격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겁 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집값이 들썩거린다고 해서 겁을 내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중공업지역 축소 및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서울 내 중공업지역은 1970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산업단지 기능을 했지만 핵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낙후된 주거지로 남은 것이 많다. 그렇죠. 오 시장은 또 창동 차량 기지에 도움구장과 복합 석률 바이오 단지를 짓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지금 옛날 구로고 그다음 창동이 지금 이렇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 지금 사상구 그 중공업 지역이 앞으로 서울처럼 변할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사상구가 지금 한 20년 후에 보자는 거죠. 그런 젊은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죠. 넥타이 부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급증한 도봉구 빌라 매매는 도봉동이 2021년에 175건, 그죠? 2019년 60건, 2020년 79건인데 2021년에 175건이고 방학동은 70, 145, 400건 엄청 늘어났죠, 그죠? 상문동도 보면은 이렇게 402건, 창동이 794건, 796건으로 지금 엄청 늘었습니다. 몇 배로 그죠? 뛰었죠. 그래서 학교로 보면은 이 도봉구에 집들이 2019년 매매 빌라가 그죠 378건이 거래됐는데 최근에 2021년에 2782건 그만큼 이제 이 끝까지 왔다는 거죠. 서울도 이제 창동이 이렇게 비싸지면은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바지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은 이제 창동 지역에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 늘었는데
현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빌라 거래는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를 피해 현금 청산 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이사 대책의 서울 지역 첫 사업지로 창동 674 일대와 창의동 주변센터 인근을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124 수석연구원은 서울 전체 빌라 매매 거래 건수는 2019년 1월에서 4월까지 1,60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 1,000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5배 가까이 늘어 25개 서울자치구 중 증가세가 가장 컸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창동 일대 개발 호재가 도봉구 빌라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렴했죠, 그죠? 이런 가운데 재건축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봉구는 지난 11일 창동 주공 17단지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하는 D등급으로 결정됐다. 그 내용을 담은 공문을 창동 주공 1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보냈다. 예비 안전진단을 넘기면 이후 민간정비 업체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인근 단지 18, 19단지도 지난 4월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창동역 일대 5천여 가구 단지 탈바꿈 가능성도 높아졌다. 진짜 했어야죠, 그죠? 올해 초부터 재건축 기대감이 돌면서 실거래가는 껑충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창동 17단지 전용면적 36제곱미터는 지난달 내 자청 매물이 5억원에 거래되면서 36제곱미터 그죠? 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면적이 올 1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됐는데 반년새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것이다. 창동 주공 19단지 전용면적 68제곱미터도 지난 4월 11층 매물이 10억 9,500에 68제곱미터인데 11층 매물 10억 9,500원에 거래되면서 올 1월 실거래가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에는 성급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동은 지하철 1145선 수도권 강력급행철도 C노선이 지나는 4역세권으로 동북지역에서 교통허브라면서도 재개발은 변수가 많고 매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재건축 역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만은 집값은 계속 오르겠죠. 그만큼 창동이 제가 노무현 정권 때도 안 오른 이 지역인데 지금 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동산 그저 막 방송을 할 때 차라리 부산을 사지만 부산은 전세로나 월세로 살고 서울에 집을 사라고 이야기만 했죠. 그죠? 그만큼 서울 지역하고 부산 지역은 이제 이런 격체지감이 있는 거죠. 부산 지역은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외지인의 투자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그게 따라간다는 수요보다는 심리적으로 올라간 것이고 서울은 지금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 아파트 서울 지역 주택은 수요가 많은 거죠. 그만큼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서울 중심의 지금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지방 분권화가 아니고 지방에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그런 정책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뉴스를 부산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부산의 지역 하도급률 높여라는 겁니다. 발족 5년 부산시 전담팀 성과 눈부시네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이제 발주되는 사업들은 주로 부산업체에서 그리고 물론 하도급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업체에서 뭐 연고가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 본사가 있거나 부산에 최소한 지사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 이상 그죠 100명 이상 뭐 이렇게 인력이 있는 회사만 발주에 그죠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은 지금 이렇게 안 가다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위험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20년간은 계속해서 서울업체들이 모든 하도급 공사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건설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지방에 있는 이제 이래 부산 지방 그저에서는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지방에서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만 본사를 두고 뭐 개발할 때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서울 건설사들도 지방에다가 몇 명 이상 그죠 이래 근무하고 있고 그죠 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죠 지사 형식으로 부산에 본사나 이런 사무실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죠 인력이 있는 이런 데서 이제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 소형 발주 금액에 따라서 좀 그런 업체들이 서울에서 본사를 두고 서울에서 사무실 두고 부산에 사무실 없이 그냥 서울에서만 사무실 주고 한 업체들은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다가 차라리 저는 자꾸 이렇게 나가서 계속해서 부산에 이제 업체들이 본사를 두고 있거나 부산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높여가지고 부산 업체를 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 지금 지방 소멸시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력이 그저 서울에서 가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잠시 일하고 가고 그것도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 마진이 결국엔 서울 본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방에 있는 업체한테 수주를 하게 하고 그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 업체가 지금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대기업 그러니까 이런 저는 협력업체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협력업체 등록하지 말고 부산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배제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산에 본사를 두지 않는 업체들은 차단한다. 그럼 부산에 최소한의 지사 인원 몇 명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 외에는 입찰가 아니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부산 인력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업체들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50% 이상은 부산에 업체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50%는 부산에 최소한 지사를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뭐 20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 업체만 참여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옛날부터 제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설 업무를 떠나서 IT 업계 모든 이제 대형 사업들은 전부 서울에서 다 가져간다. 서울 수도권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그거를 좀 더 빨리 캐치하고 부산의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 본사를 줘야 되고 이런 규정을 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